아킬레스건은 종아리 근육과 발 뒤꿈치를 연결하는 가장 강한 힘줄로 보행과 점프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힘줄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발을 밀어 올려 추진력을 제공하는데요. 걷기, 뛰기, 점프 같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지만 과도한 사용이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과부하가 걸려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평발인 분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도 일이나 운동으로 아킬레스건을 과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킬레스건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킬레스건이 뒤꿈치 뼈인 종골에 붙는 곳에서 생기는 부착부 아킬레스건염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2에서 6cm 위쪽에서 발생하는 비부착부 아킬레스건염입니다. 발 뒤꿈치 위쪽과 종아리 아래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발 뒤꿈치 부위가 붓거나 눌렀을 때 극심한 압통이 느껴질 때도 진료가 필요한데요. 운동 중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힘줄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아킬레스건염의 증상은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에 아킬레스건이나 발 뒤꿈치 부분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질환이 심해지면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 중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종과 열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염과 비슷하게 뒤꿈치에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후종골 점액낭염과 헤글룬드 변형이 있습니다. 후종골 점액낭염은 아킬레스건과 종골 사이에서 윤활작용을 하는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헤글룬드 변형은 잘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신발과 종골이 부딪혀 위쪽의 점액낭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고 종골이 돌출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또한 운동이나 활동 중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발목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것일 수 있고, 진단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자 가벼운 등산과 운동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에 무리가 돼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아킬레스건염 환자 수 14만 3,366명 중 2월 12,189명이었던 환자가 3월 15,351명, 4월 18,95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킬레스건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50세 이상, 과체중이나 비만, 종아리 근력 약화, 발목 관절 정렬 이상 등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운동이나 보행에 의한 과사용, 불편한 신발이나 하이힐과 같이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킬레스건의 탄력이 감소해 염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도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요.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직 회복 속도가 느려져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이나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종골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위쪽으로 2에서 6cm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다소 느리게 회복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손상이 반복되어 재발과 만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치료와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어야 재발과 만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염은 신체 검진을 통한 증상 확인이 주된 진단 방법입니다. 촉진 시 압통, 열감, 두꺼워진 힘줄, 마찰음 등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힘줄을 직접 볼 순 없으나
K거시 삼각이라는 면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힘줄 자체의 석회화 소견 또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힘줄의 두께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전후방 두께는 4에서 6mm지만 이 이상으로 힘줄이 두꺼워져 있으면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활동을 줄여서 손상된 아킬레스건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치가 받쳐져 있고 뒤꿈치가 살짝 높은 신발을 착용하면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염진 통제나 얼음찜질, 적절한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잦은 주사 치료는 아킬레스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일회성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증상 발생 4주 내외인 급성기에 체외 충격파 치료, 약물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보통 증상이 3개월에서 6개월 지속되고 이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만성화된 후에는 치료에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3에서 6개월간의 적극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흔히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증상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 뼈가 자라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염증이 있는 부분의 아킬레스건을 일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싸고 있는 부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으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다리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운동으로 일명 까치발 들기 운동이 유행인데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과 연결된 아킬레스건이 과도하게 수축해 아킬레스 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탄력 있는 깔창이나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충격을 완화해주고 아치가 받쳐져 있고 뒤꿈치가 2에서 3cm 정도 높은 신발을 신거나 패드를 대면 아킬레스건의 긴장을 줄이고 뒤꿈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아킬레스 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신발만 신는 것보다는 여러 신발을 돌아가며 신는 것이 발의 코어나 힘의 분배를 다르게 해주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착부 건염의 경우는 뒤꿈치에 닿는 신발 부위가 중요한데 각자 편한 소재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신어보고 아킬레스건과 뒤꿈치 부위가 편한지 체크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절대 운동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뛰기와 같은 운동은 아킬레스 건염을 악화시키므로 통증이 호전될 때까지 피하시고 호전 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아킬레스 건염 증상 완화에는 온찜질이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급성기 통증과 함께 부기나 열감이 있는 경우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급성기 통증 이후에는 온찜질로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손상되면 발목과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돼 넘어지기 쉽고 걷기, 달리기, 점프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늘 해오던 익숙한 운동이어도 나이가 들면서 아킬레스건의 유연성과 강도가 감소해 자칫 한순간의 부상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굳어있던 아킬레스건을 갑자기 사용하면 쉽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하던 익숙한 활동이라도 아킬레스건의 노화에 의해 쉽게 다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킬레스건염은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재발하고 만성화되어 아킬레스건의 변성과 약화를 초래하여 심한 경우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뒤꿈치 통증이 발생하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